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김해 시장 사건 관련해서 조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저 김해 시장의 변호인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모인가요, 허모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예, 김모. 예. 그 보궐선 그 사퇴했던 그분을 위해서 보궐선거했었던 그분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예, 맞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그 사건이 결국 뇌물로 돼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암이 발병하신 사실이 확인되어서 2심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그건 잘 모르고 물어봤네요. 근데 그때 당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진술서부터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변호했었던 그 시장님께서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출신의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재선이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많은 건설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건설업자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건설업자가 수십억의 횡령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밤새 조사를 하다가 네가 그 돈을 어디다 썼냐, 그것을 이 지역 시장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고,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건설업자가 밤샘 조사 이후에 약 한 새벽 2, 3시 경에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네가 이 돈도 횡령하지 않았냐, 이 돈도 횡령하지 않았냐, 그 금액이 60억 가량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사실은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서 김해 시장 고인에 대한 뇌물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건설업자의 뇌물을 주었다라는 시기나 장소, 금액이 계속 변경되면서 수사관. 잠시만요. 네. 수사관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민 네. 증인 지금 휴대폰 남경민 수사관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연락했습니까? 연락 안 했습니다.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뉴스 봤습니다. 예? 뉴스 봤습니다. 네, 주의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것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외부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의심되는 모습조차도 피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 외부와 소통하다가 적발돼서 문제가 크게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금 아래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올려놔 보세요. 위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 사진 한번 가서 확인해. 내용까지 확인 안 했으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발언하시는데 아래를 보고 계속 꼼지락꼼지락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증인들 주의 드립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선서를 하셨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혹여라도 위증에 의심을 받는 행동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증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예, 말씀 계속 예, 예.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진술을 통해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후에 약 그로부터 일주일 보름 가량 이후에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대로 그 건설업자의 진술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지되고 수사가 개시가 되었다면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와 인지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가 동일한데요. 그런데 그 수사 보고서와 진술서를 확인을 해보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뇌물의 금액과 장소, 시기와 그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장소나 시기,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열흘 이후에 작성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최초 뇌물 공여자가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과는 다르고 오히려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었죠. 이 사실은 결국 뭐냐면 진술에 따라서 인지되고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들이 작성해 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했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뇌물 공유자에게 너는 이날 이렇게 이 금액을 주었다라고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조작된 사건의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한테 압수수색 물론 이제 그 재판을 하셨으면 관련 기록을 다 보셨을 테니까 건설업자한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애초에 수십억 횡령건으로 압수수색이 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건설업자를 추궁할 때 횡령보다는 수사할 때 아예 시장한테 얼마를 줬느냐라고 그 주된 목적으로 물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를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의도가 그렇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애초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새벽에 그 내용을 물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새벽 한 서너 시경에 인정을 한 뒤로는 그 배임 횡령에 관한 수사는 중단되고 내용을 혐의에 대한 수사만 집중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애초에 횡령으로 압수수색이 됐고 실제로 범죄 사실은 그것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사를 할수록 횡령 금액이 늘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그것이 일종의 이제 압박이 됐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처음 그 당일날 뭐 물론 당연히 의원께서 아시겠지만 그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이미 다른 과정을 통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었을 텐데요. 첫날 조사를 하면서 확인되었던 금액은 횡령 금액은 6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시장님에 대한 뇌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었는데요. 당일 조사하면서 확인되었던 60억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 결국에는 8억 가량으로 기소가 되었고 그 혐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정도 60억 정도의 배임 횡령이라면 구속 기소가 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8억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는 점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혐의를 덜어내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한 60억 정도까지 횡령 액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액수가 줄어서 기소가 됐고 예. 그다음에 그 정도면 보통 10억 넘어가면 이제 구속을 하니 마니 할 텐데 8억 정도로 해서 줄여서 공소가 제기돼서 그것이 결국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어떤 대가가 아니겠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진술서에는 지금 4천만 원으로 돈을 줬다고 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다음 경위를 제가 보는 겁니다. 4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당일날 동시에 당일 작성된 수사 보고서는 5천만 원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의 큰 차이를 아시죠, 변호사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가법상 가면 이제 5천만 원부터가 징역 7년 이상이 돼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그런 형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이면 혹시 선처를 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그런 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5천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의심을 갖고 있고요. 금액뿐만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서 작성된 수사 보고서라고는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록을 봤을 때 그날 당일날 진술서에 근거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수사보고서에 맞는 다른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사 보고서 자체가 인지 수사 보고서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최초 그러니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혐의를 5천만 원짜리 한 범죄 것입니다. 사실에 관한 한 그것이 최초의 자료인데 진술서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술서와도 전혀 최초에 작성된 자료가 전혀 다르고 예, 그것을 보강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결국 그것이 공소 사실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시면. 예.